자, 이제 여러분 만당의 대표적인 시인들, 특히 이제 네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당의 대표적인 시인들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은 두목입니다. 두목. 그리고 이상은. 예,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요. 피일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육구몽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했던 사람 분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피일휴하고 육구몽이 현실주의적인 어떤 작가 그러니까 두보에서부터 시작된 신학부 운동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피일휴, 육구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육구몽에 대해서 너무 소략하게 한 줄밖에 얘기를 안 했던데 오늘 저희가 수업을 두목 이상은 P16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육구몽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만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중 두순학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육구몽 P16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을 꼭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두목은 두목답게 어,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이었고 조부가 중당 때까지 재상을 했던 그런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두목에 대해 이르면 집안이 비난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26살 때 진사과에 합격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보면 그 이제 만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803년 이렇게 800년대 9세기 초반으로 넘어왔죠. 이때 되면은 이 지금 26세 이후 그러니까 한 30년쯤 지난 후입니다. 우승유, 이덕유라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뉘어져가지고 당쟁이 극심해집니다.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좌천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두목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극심한 어떤 그 정치적인 내용을 겪게 됩니다. 여기 휘말려가지고 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예 뭔가 좀 벼슬길이 좀 잘 풀리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부도 워낙 명문가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봐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시도 잘 쓰고 하니까. 그런데 예, 어김없이 이후에는 계속 지방간만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목이라는 사람도 이름 이름과는 다르게 예, 뒤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약간 제대로 이제 삶을 권세를 누리면서 산 사람은 아니었고요. 시작의 경향을 보자면은 이 사람은 개성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또 다르게 시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현실주의적인 작품도 또한 아울러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중당의 어떤 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두목을 특히 중요시해서 두 편의 시를 다루고 있는데 짧은 편은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카피를 그대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멀리 추운 차가운 산 위로 돌길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다. 그리고 흰 구름이 솟아난 곳에 인가가 있다. 라고 이제 이게 좀 약간 대비가 되고 있네요. 점거를 했다. 그러니까 수레를 세워놓고 앉아서 이제 지금 보면 저녁역에 단풍 숲을 지금 이거 사랑했다 하니까 이것을 지금 감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이 내린 단풍잎이 이게 지금 상엽 홍어 이월화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 말이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상엽 홍어 이월하라고 했는데 이 어자는 이 어구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 그 문구들 해석할 때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교급의 어입니다. 그래서 뭐뭐보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그거잖아요. 그 음력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2월에 꽂히니까 사실상 3월에서 4월에 꽂힙니다. 그죠? 진달래 피고 그런 계절의 꽃보다 이 설이 맞은 잎이 더 붉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잠깐 앞으로 스크립트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개성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죠? 바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절창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잠깐 스크립트 다시 앞으로 넘겨서 그렇다면 시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현실주의적인 작품은 또 뭐가 있는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하황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실제 어떤 그 인물들이 역사상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헌종 황제하고 재상 원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당헌종은 이 시기를 이제 원화연간이라고 하는데 이 원화연간에 원화중흥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한번 여러분 그 개원의 치, 정관의 치 들어보셨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당헌종 때 그 당나라 말기에 완전히 망하기 이전에 크게 한번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보면은 재상 원제는 일찍이 계책을 지금 써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헌종 황제가 지금 그 일에 굉장히 지금 뭔가 큰 뜻을 두고, 그러니까 정신을 거기 완전히 지금 두고 유념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 얼마 안 지나서 원제는 오히려 동시에서 처형당하는 이런 일을 맡게 됩니다. 갑자기 게다가 이제 헌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서쪽 정벌하는 이런 거는 할 어떤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주동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맥락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쪽 변방의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양치고 말 모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랑캐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리가 휘었어도 마음은 온전히 붉은 것이 지금 한족의 어떤 신화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주사, 그러니까 이 양 여러분 양주사 알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양주라는 가무공만 지금 있어가지고 이 건달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고 이런 어떤 풍류를 보자면은 변방의 풍류고 그 수도 장안에서 지금 흔히 이제 들을 수 있는 그거하고는 달라가지고 예, 뭐 지금 한족의 신화라는 느낌은 한족이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예, 이 사람들도 그 오랑캐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오랑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현실적인 느낌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역사 의식이 그대로 바로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체가 한족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어떤 문물 자체가 약간은 이방적 약간 이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봐서도 우리는 여기하고 지금 동료 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주사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변경 땅에서 이렇게 유행을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이후로는 사실은 그 양주사가 워낙 유명하기도 해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장안에서도 이런 것들 다 어, 뭐야 이제 그 근원이 따로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같이 이제 모든 이제 한족들이 즐긴 것이었고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 글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목의 어떤 경향이 있었는데요. 두목의 경향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제 이상은인데 이상은은 어, 두목과 함께 만당을 대표하는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남성 회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목과 비슷하게 진사과에 합격을 했지만은 당쟁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 두 사람들 당쟁 있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일생의 대부분을 지방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목하고 비슷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 괴벽스런 전고했으니까 이 괴벽이란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함축적인 표현을 많이 했죠. 차라리 두목보다는 그래서 이하하고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구가 아름답고 음조가 멋지지만 글뜻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목하고 이상은의
그 비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두목은 아름답고 밝은 경향의 시를 쓴데 반면에 이상은의 경우에는 얼핏 보면 문구가 아름답고 음조가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대의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향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목은 기녀, 보살, 고관들의 희첩 이런 여인들이 주요 등장인물인데 이상은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여성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기녀인지 보살인지 희첩인지 신분이 모호한 상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목은 현실주의적인 경향의 시를 다수 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은 간혹 이런 거 썼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조금 가미가 되었다는 거지 완벽하게 현실주의적인 경향의 시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시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목하고 이상은 시를 비교를 이제 어느 정도 했겠는데요. 이제 이 금슬이라는 이상은의 시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의 시를 처음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처음에 보면은 금슬은 부질없이 50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줄, 한 받침 이런 기둥마다 화려했던 생각을 생각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을 떼었는데 도대체 화려했던 시절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금슬은 혹시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를 되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장생 했으니까 장자의 그 장주 그러니까 이제 장자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새벽 꿈에 나비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미혹했다, 어리둥절했다,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초고의 망제 같은 경우에는 춘심을 두견세하고한테 기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초고의 망제는 나라를 통째로 이제 바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같은 경우에는 달이 밝을 때는 진주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남전 이거는 이제 남전에서 옥을 많이 캤잖아요. 그죠? 옥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전에는 날이 따뜻하면은 옥에 그 아지랭이가 흐물흐물 피어오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찌 추억 속에 담겨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겠는가? 오직 그때의 일들은 이미 아득해졌을 뿐인 것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여러분 금슬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상은이 아내가 이제 죽고 나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질없이 50줄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줄 한 받침마다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금, 이 관현악기 뜯으면서 같이 서로 이제 정답게 지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두 줄은 무엇입니까? 장자는 새벽 꿈에 나비인지 어떤지 어리둥절했고 초골 망자는 춘심을 두면서에 기탁했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음, 지금 이상은은 평생 시리한 상태에서 보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 마치 이제 초고의 망제 이런 사람이 어, 그 시리의 상태에서 이런 노래를 계속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지금 보면은 아내도 사라졌고 청춘의 어떤 그런 화려한 꿈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시의 조탁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푸른 바다에 달 밝을 때면 진주가 눈물이 되고 남전에 날이 따뜻하면 옥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런 것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와중에
지금 안에 생각이 절절해서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것은 또 어떤 것하고도 또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옥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그 자기 시인의 재주에 흔히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이 옥돌을 조탁을 해서 갈고 다듬어서 빼어난 그런 그 조각품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인의 어떤 조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빼어난 작품이 등장하는 것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 특히 비평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상은이 자기의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 창작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만 읽어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과연 그런 뜻인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어떤 평론가들은 이게 이제 남전에 그 이상은이 아내의 그 시신을 묻은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어떤 어, 그 어슴푸레했지만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서글픈 감정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시의 전체적인 대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시인 이상은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썼다라고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짐작만 할 뿐 대충 그 어떤 어떤 대의를 이렇게 추측을만 할 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옛날 생각에 지금 신인이 침잠해 있고 이런 생각들에서 자기가 이제 이 침잠해 있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이런 지금 이런 자기의 지금 심정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것들은 추억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미 아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 막 부질없이 뭐 이런 느낌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화려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은 이미 아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 지금 보면 어떤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숨이 쌍관하게 뭐 동떨어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이 나왔던 것이 힌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작자의 어떤 그 왜 이런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체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어, 이 작품 자체가 남기고 있는 어떤 이런 모호한 경계 이런 것들이 시작으로서는 충분히 뛰어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때 벌써 그 상징적인 수법을 활용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앞선 그런 시의 기법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상은의 작품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예, 다른 시인 한 명만 더 하고 현실주의 작품을 봐야 되겠어요. PLU 보시기로 하겠습니다.